안녕하세요. 오늘도 경매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0354 단독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25년 5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용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며 토지 면적은 40평, 건물 면적이 44평이나 되는데요. 감정가가 7억 3천만 원으로 잡혔는데 최저가 3번이나 유찰되어서 3억 7,700만 원, 반값으로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고 계신 이 우량한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이 매우 큽니다.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이런 큰 면적의 단독주택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데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되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봐보겠습니다. 토지 40평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7억으로 잡혀있고 건물은 비교적 얼마 안 하네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에는 83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도 이번 경매 매각 물건 대상이 포함되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좀 보고 놀랐는데요. 우선 주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상층수 2층에다가 지하층수 1층까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금천구 시흥동이니까 못해도 월세가 최소 40은 하겠죠. 지하층수라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다 월세 세팅을 하면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용승인 일자는 78년도 4월입니다.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임차인 권리의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에서 가장 최선 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와 그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15년도 3월 19일의 압류가 이게 건물 등기에 가장 최선 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해보면은 전입일자를 받지 않으신 분은 대항력이 없어서 신경 쓸 바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항력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8년도 8월, 15년도 3월 비교해보시면은 15년도 3월이 빠르죠. 이하 있는 모든 임차인의 권리들은 전입일자가 이 압류 설정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모두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권리들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무엇도 주장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요. 덧붙인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도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 권리들이 똑같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건물에 압류 등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 그리고 임의경매는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경매 등기는 소멸하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소멸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이 압류 등기는 민사집행법 91조에서 소멸하고요. 따라서 건물 등기에서 신경 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 등기도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임의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와 똑같이 전부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방 쪼개기 같은 거 되어 있는지 위반 건축물 내용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구수는 총 3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제 2층과 1층 그리고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3가구를 뜻합니다. 전부 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때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 또한 보시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연화조입니다. 연화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멘트, 블럭 같은 거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옛날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공항지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이따 토지임에서 정확히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용도는 층별로 다 나와 있는데 주택으로 모두 되어 있으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합치면 129.59제곱미터나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40평 정도 되는 것이죠. 소유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최정모 씨, 김은모 씨 등등이 공유자 지분으로 해서 소유권 지분을 보시는 것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서 시점도 봐보겠습니다. 24년 4월에 조사된 바로서 7억 3,6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공유지분 부동산 투자 외에 4명. 이번 경매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해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각각 소유권 지분만큼 돌려받아가지고 우리 이 물건을 치워버리자 이런 취지로다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외관은 다소 낡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마당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월세만 나와도 사실상 은행의 대출 이자도 한 번에 다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건물 내부 모습도 이렇게 집행관님께서 좀 촬영을 해오셨는데요. 보시면은 70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어느 정도 인테리어도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잔짐들이 많아서 난잡해 보이는데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 잔짐들을 다 빼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벽지 정도만 수리해도 충분히 임차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토지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24년 3월 29일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분들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압류가 하나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어차피 전부 소멸하는 권리임을 확인해
했으니까 이렇게 뭐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들도 봐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렇게 18년도, 21년도, 21년도, 2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건물주에 설정된 최선순위 설정이 15년도 3월 19일에 압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보다 모두 늦습니다. 이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면요, 이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압류가 만약에 소멸된 권리라고 하면요, 지금 이 임차인 5명에 대해서 모두 보증금을 떠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입일자가 더 앞서기 때문인데요. 잠깐 건물 등기부등본 현황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 이 압류가 소멸한 권리이고 실체가 없다고 하면요, 아까 보셨던 임차인에 대해서 모두 다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필히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면요, 이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사건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5년도 3월 19일에 설정된 권리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하고요. 그 불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압류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채권 계산서나 혹은 교부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경매계에 가셔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당연히 보시는 것 같이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 이런 내용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지상권의 개요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비고라는 이제 좀 잘려가지고 밑에서 봐보겠습니다.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우선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고, 제시의 건물로 이제 샤시조 1층 소재 뭐 현관이랑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어쨌든 매각에 포함되니까 집행관님께서 이 물건을 좀 꼼꼼하게 조사하셨네요. 뭐 2층 주택으로 1층에는 전면 출입구 한 곳이 있고 후면에는 출입구 두 곳이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출입문 한 곳이 존재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건물의 공부상과 실제 현황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970년도쯤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니까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에 나타난 전입세대 중에 최가모 씨와 이주모 씨가 제외된 24년 7월 8일자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했잖아요. 이 날짜는 아까 보셨던 그 압류 날짜보다 늦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집행관님께서 상당히 꼼꼼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내용까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문건 접수 내역에서는 혹시나 유치권 같은 것이 신고되어 있는지, 뭐 경매 정지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신안산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까지 지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착공도 진행돼서 지하철역까지 거의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물건 위치가 여기인데요. 이제 지하철이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이 신안선선이 개통된과 동시에 이곳의 지가 상승과 또 수요는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흥사거리 위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일자리도 풍부합니다. 신안산선 노선도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저희 위치가 이제 시흥사거리 지하철역이고요. 독산역을 지나서 구로 디지털 단지, 대림 3거리 해가지고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토지 면적은 131제곱미터인데요. 보시면 131제곱짜리, 131짜리, 119짜리가 각각 6억, 6억 5천만 원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물건 시세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이제 6억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저희 현재 경매 최저가가 51%로 돼서 3억 7천만 원에 진행되니까 시세 차익은 거의 약 2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그냥 호가이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고요. 토지 이용 계획 봐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31제곱미터나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50만 원이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중점 경관관리구역, 주요 산 주변이라고 해서 이 근처에 건물을 신축할 때 산의 경관을 좀 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신축 같은 거 할 때 구청에서 따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무언가 엄청나게 재산권 행사에 큰 방해가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시세보다 싸게만 사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도보권을 무려 3번이나 유철되어서 시세 차익은 최소 2억부터 예상이 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현장 조사는 별도로 좀 필요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